케이스들이 너무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궁금하신 것들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행사가 되지 않게 혹은 하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것이 아시아 사회 안에서의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모시다 보니까 짧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도 이 답변을 계속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도 두 분을 이제 모셨으니까 제 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셔서 일단 현장에서의 질문을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준비했던 질문이 또 있었는데 로즈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앞에서도 얘기하시고 이 세션에서 발표를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왜 게링 투 메이비 펠로우에 참여하셨는지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도 또 궁금해서 이걸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로즈. Well, I think I knew that that my work in this world is to that my work in this world is to midwife others through change, and I also knew that I needed to go through that experience in order to understand how to guide others, how to mentor others. So I think I definitely maybe didn't know what I was getting myself in for, but I think I had an intuitive knowing that I needed to open up my perspective on systems change work and on social innovation and on my role as a process designer and a facilitator. And so that was kind of that was the impetus for me to apply to Getting to Maybe, and then it delivered all of that and much more. So I was a participant, and I was working with a project from New Lab, which is a public and social innovation lab in New Brunswick. And so I got all of these great kind of tools and processes, and we did a lot of work on my particular project. And I was also learning from some of the best facilitators and process designers and systems changers in the country. And so I was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also being a facilitator and also shepherding other people through systems change, I learned so much. So I kind of got two different perspectives or different things out of the program. 네, 두 번째로 임영선 교수님께도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준비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8년을 하시고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라는 소식을 저희도 이제 이 케이스를 알고 만나뵈면서 알게 되긴 하였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 질문에서도 이게 안정적 혹은 지속 가능한 구조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이 활동들이 멈추는지, 저는 꼭 끝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이유가 궁금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인이 만날 때 수백 가지 이유가 있으면 헤어질 때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수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워낙 기간이 제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제 개인적으로 좀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이대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어요. 근데 예산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더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했는데, 기본적으로 액티비스트를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은 매우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정부 공무원들을 초청하는 지원 사업도 굉장히 크고 ODA 사업도 있고 다 많은데 굳이 NGO에서 활동하는 혹은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은 훨씬 더 제한적이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아쉽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300명의 그 참가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분들이 각 나라에서 최소한 10명 정도의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어느 나라에 출장을 가나 그분들이 거의 중간급 관리자 혹은 리더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EGP in 뭐 미얀마, EGP in 라오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교육을 또 만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의 마무리와 패널 대화로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라는 또 제도 안에서 실행될 수 있었던 펠로우였고 사회혁신계 안에서 또 실행될 수 있었던 펠로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말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싶었다라는 궁금증으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이 정도의 기반으로 우리는 어떤 연결감이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아까 불안으로 낭독을 하며 시작했지만 되게 막막한데 그냥 저에게 중요한 거는 원래 모를 때 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은 절대 시작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보려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기반이 약하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5분을 모시고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케이스 발표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